자, 오늘부터 해서 3시간 동안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3시간이요? 할 겁니다. 3시간이나 드리는 이유가 원래 내용도 한 2시간 정도는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도 좀 직접 해볼까 하고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물리에서도 패러데이 법칙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제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 없이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가 없으면 당장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데 물이 안 올라가요. 물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궁금하면 블랙아웃이라고 검색해 보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년 전자기 유도 법칙만큼은 좀 천천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교과서는 이제 125쪽이고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820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물리학 교수 웨르스테드는 우연한 실험 과정에서 전류에 의해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실험은 그동안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어 오던 전기와 자기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수학적으로 전개하였다. 1831년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는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다. 전류가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패러데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코일 근처에 있던 자석을 움직여 처음으로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력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하고,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네, 이 영상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앙페르 얘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앙페르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가 한 일입니다. 물론 발견은 처음에 웨르스테드가 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법칙화 시킨 것은 앙페르가 되겠고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전기에 의해 자기가 생겼다면 자기에 의해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게 그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닫혀 있는 형태의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원 형태의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닫혀 있는 도선고리가 놓여 있으면 도선고리 안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맥스웰이 이걸 또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니까 바꾸면은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걸 이제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이 완성이 돼요. 최종적으로 이 맥스웰이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전자기 법칙과 어떤 자신이 발견한 요 내용을 추가해서 4개의 방정식으로 세상의 모든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랑 사실 식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해요. 로런츠 힘, 전기력과 자기력 있죠. 그것까지 치면은 이제 5개인데 그걸로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 발견한 이것을 추가한 식을 맥스웰이 고친 앙페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이 이제 식이 2개의 항이 들어갑니다. 전류에 대한 항과 이제 전기장의 변화에 대한 항. 이렇게 해서 전자기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살펴볼 것은 패러데이가 발견한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책 하나를 추천하면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상 나오는 동안 다시 검색해봤는데 제가 한 읽은 지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패러데이하고 맥스웰이 여러 가지 좀 공통점 되는 점이 많은데, 일단 아인슈타인의 집무실에 딱 2명의 물리학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패러데이와 맥스웰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정확한 제목은 전자기 시대를 연 물리학의 2 거장 패러데이와 맥스웰이네요. 23,000원 하고요. 이게 이제 패러데이와 이제 그 맥스웰의 그 인물에 대한 좀 얘기와 그다음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물리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는데, 좀 인물에 대한 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책이고, 그 책 읽고 보면 아인슈타인이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던 좀 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 2 물리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러데이에 대한 얘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선속이라는 물리량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우리 교과서는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길게 표현할 때는 자기력 선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줄여서 자기선속, 더 줄이면 자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호로는 이제 요걸 씁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대문자 파인데요. 소문자 파이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B 빠큐 곱하기 S. 진짜요? 네. 수직. 네, 웃기려고 그런 거고, 수직 성분 그런 뜻이. 그 물리학에 3개의 은행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은행. 네. 예전에 그 MG 새마을 공고 한번 나왔었지. 중력. 하나 남은 게 그 볼츠만 상수 KB. 예, 국민은행. 의욕이 쉽네요. 부산. 예, 부산은행인데, 이때 자기장은 일단 그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는 항상 닫혀 있는 도선고리가 나오거든요. 그 도선고리가 이루고 있는 면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성분이 그러니까 도선고리를 자기장이 통과할 때 그 자기장 중에서 도선고리 면에 수직인 성분이 요 비수직 요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S는 그 닫혀 있는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할 때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이제 S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굵은 파란색 선 안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도선고리가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요 도선고리의 면적은 S1 더하기 S2인데 이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S1이에요. 그럼 이때 이 순간에 자기 선속은 지우다가 일본으로 남겨놨는데 B 곱하기 S1이 됩니다. 요새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덜 지웠네. 그러니까 요 지금 자기장은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면적은 일부만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 통과하는 면적만 곱했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제 수직인 경우를 거의 대체로 보게 될 텐데 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수직 성분이 바뀌거든요. 고리가 회전해가지고 그럴 때는 또 좀 그 수직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어디다 둘까? 여기다 확대해서 위에다 할게요. 이렇게 도선고리가 있어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있고 자기장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합시다. 면적은 S고요. 그러면 이제 수직일 때는 그냥 자기력 선속 계산해 보면 그냥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직으로 다 통과하고 있다고 치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라본 모습으로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바라보면 요 부분이 이제 보일 거고요.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통과하는 거겠지. 이때는 수직인 경우는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장은 그대로 있는데 도선고리가 약간 이렇게 회전을 좀 했다라고 칩시다.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좀 돌려볼게요. 이때는 얘를 이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얘를 분해하는 방법은 예전에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 이제 화살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분리하는 방법은 요 꼬랑지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하고 그 원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 이렇게 축을 잡은 다음에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래서 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요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에요. 면의 수직인 방향.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인 거죠. 아까 다시 그림을 보면 요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면의 수직인 방향은 이제 저렇게 줄어들었죠. 예전하면. 그래서 발전기는 이게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이 결국에 그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발전기예요. 얘가 이제 막 돌아가면 얘가 바뀌죠. 계속. 요때가 최대고 요때는 0이 되고 다시 요때는 최대가 되고 다시 0이 되고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생기는 게 발전기예요. 이때 이제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로 만듭니다. 코일로 이제 전류를 흘려줘서 그 자기장을 만들고 거기에 또 엄청 감아놓은 코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회전을 시켜요. 그 회전시키는 동력원이 물이면은 수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 화석 연료로 끓은 고압의 수증기면 화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우라늄의 핵분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로 돌리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자기 선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자기 선속이니까 자기 선속이 변하죠. 그러면 요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선속이라는 게 자기장과 면적을 곱한 거니까요. 얘를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자기장이 통과하는 요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기 선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 생깁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줄어들죠. 그래도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얘가 위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변하죠. 약간 위로 가도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안 바뀌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빠져나갈 때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은 안 흐르지만 요 끝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을 빠져나갈 때는 또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를 회전시키면 아까 봤듯이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바뀌어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느냐, 크기가 얼마냐가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고요. 일단 렌츠의 법칙부터 설명하면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선속 있죠. 자기 선속이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었죠. 제가 요거 설명 하나 안 했네요. 자기 선속 기호를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자기력 선속에 관련된 그림을 찾아보면요, 요런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요런 그림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교과서에도 이 비슷한 그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자기력 선속이라는 것은 요거랑 요거 곱한 거잖아요. 곱한 건데 요 모양하고요, 잘 보면 요 모양하고 비슷하죠. 요게 이제 원형 도선이고 요게 통과하는 자기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못 보긴 했지만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름 자체도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꽃다발 할 때 그 다발 있죠. 그럼 자기력선 다발처럼 보이죠, 모양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이름을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자기력 선속, 그거를 또 자기력 선속, 거기다 력자를 빼서 자기 선속, 더 줄이면은 자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렌츠의 법칙이 뭐냐 하면 요 자속 있죠. 요 자속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자기력 선속 같은 경우는 방향은 없거든요. 왜 방향이 없냐 하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럼 벡터의 내적을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장 벡터하고 면 벡터의 내적이거든요. 그럼 내적을 하면 크기가 없어지죠. 방향이 없어지죠. 방향이 없고 크기하고 부호만 남게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또 잠깐 설명하자면 조금 의미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자기장 중에 수직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적은 원래 나란한 방향 성분을 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에서 도선거리를 자기장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 사실 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그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 면 벡터의 방향이에요. 크기는 그 면적이고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 면 벡터의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벡터로 얘기를 하면 그 수직 성분이 아니고 나란한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방향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벡터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나란한 성분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그냥 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자속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크기만 가지는 양이니까요. 변하는 것은 결국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둘밖에 없는데 요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원래 자속에서 요거 있죠, 요거. 원래 자기장 중에서 도선거리를 통과하는 수직 방향 성분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유도 전류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자기장이 있어요. 왜냐면 전류가 생기면 전류 주에 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유도 전류가 또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 걔도 방향이 있겠죠. 그럼 이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두 방향이 반대고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요 두 방향이 같습니다. 요게 규칙입니다. 요게 이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로운 자기장이 생길 건데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면 증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죠.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장보다는 크지는 못합니다. 그냥 원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그거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그럼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해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주면 원래 자기장이 줄어든 것을 조금이나마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렌즈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렌즈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 예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만 이 상태에서 증가한다라고 칩시다. 자기장의 크기만.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죠.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걸 조금이나마 보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내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헷갈리면요. 그 시계 방향은 초침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해시계로 치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자기장은 변하지 않지만 요 면적이 증가함으로 해서 자속이 증가하죠. 그러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유도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속이 감소하죠. 면적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 전류가 생기겠죠. 그러면 회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면을 뚫고 나오든지 혹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든지 여기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자속이 줄어들죠. 수직 방향 성분이 줄어들잖아. 자속이 줄어들어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와 같은 규칙으로 여러분 찾으면 되겠고요. 요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구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겠고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길게 쓰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구글에 위키백과 검색하니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풀네임으로 나오더라고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열심히 정의한 자기력 선속이 보이죠? 요 N은 뭐냐면 코일의 감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5V 생길 거를 두 개 있으면 3V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 V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은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단위가 같거든요. 단위가 같고 요거에 비례해서 유도전류가 큽니다. V=IR이라는 그 ohm의 법칙 관계가 여기도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인데 유도전압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간혹. 그래서 전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크면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송고리의 저항이라는 게 뭐 쉽게 안 변하니까 결국에 요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큰 상태인데요. 일단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의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속이 얼마나 빨리 급격히 변하느냐에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울 때에는 요 자기 손속을 풀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뭐 내적이라는 의미에서 점을 붙이든지 아니면 B의 수직 방향 성분이라는 표현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요 N은 코일의 감은수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해서 구한 유도기전력 있죠? 그 유도기전력의 절대값을 도선의 저항으로만 나눠주면 이제 유도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냐 작냐 정도를 구분을 할 때는 그냥 유도기전력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 있죠? 요 마이너스가 붙은 요 부분은 렌츠의 법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속의 변화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손속의 방향과 반대라는 뜻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예들을 이제 쭉 앞으로 볼 텐데 오늘은 딱 한 종류만 볼 겁니다. 뭐냐면 얘가 변하는데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은 안 변하는데 면적만 바뀌는 경우, 그리고 복합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다룰 겁니다. 오늘은 자기장만 바뀌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그 수능 완성 문제에 있었던 문제 속의 자료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있고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든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어떤 순간에 같다라는 뜻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자기장의 크기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모든 지점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는 지금 어떤 특정 순간인데 이게 0초일 때의 순간이고요. 0초일 때의 자기장을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로. 0에서 t 동안에는 자기장이 안 변하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계속 안 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t에서 2t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리고 t에서 3t 사이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감소하고요. 근데 3t 이후는
이제 자기장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건 무슨 의미겠어? 요 3t하고 4t 사이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장의 부호는요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자기장의 크기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는 이제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를 패러데이의 전자기도 법칙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러데이 법칙 써보면 n은 1이죠. 고리가 한 개잖아요. n은 1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는데 요게 결국에 미분이잖아요. 미분에서 이제 여러분 배웠다고 하니까 여기서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면적이 안 바뀌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안 바뀌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s에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TS죠. 그 BTS가 패러데이 법칙 보고 지은 이름이라 그러더라고. 그 빌보드 차트는 미국이가 영국이가? 자, 요만큼은 그래프에서 보면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유도기전력이 크고 유도전류가 크게 흐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그 패러데이 법칙으로는 크기만 생각하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지만 신경 쓰지 말고 크기만 생각하고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구하는 게 낫습니다. 우선 방향부터 구해볼게요. 렌츠의 법칙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t는 생략하겠습니다. t에서 2t, 2t에서 3t, 3t에서 4t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해보면 일단 t에서 2t 사이는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합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상쇄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따라서 t에서 2t 사이에는 유도전류가 식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2t에서 3t 사이 한번 볼까요? 2t에서 3t 사이 보면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줄어들죠. 그럼 자속이 줄어들죠.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럼 어느 방향이 되겠노? 식의 방향이 되겠죠.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면 그래서 식의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다음은 3t에서 4t 한번 볼게요. 3t에서 4t 보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되죠.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그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게 하면 유도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식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t하고 3t 사이하고요 3t하고 4t 사이는 방향이 같죠. 근데 이 방향이 같은 이유는 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 유도기전력의 부호가 방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얘랑 얘랑 기울기가 전부 다 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한번 이 t에서 이 t를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기울기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기울기가 양이죠. 그럼 자 밑에 보십시오. 어차피 면적은 양입니다. 요게 기울기죠. 기울기가 양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도기전력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우리가 아까 렌즈의 법칙을 구한 거랑 맞죠? 그 다음에 2t에서 3t하고 3t에서 4t를 보면 둘 다 기울기가 음이죠. 그럼 기울기가 음이면은 요 식을 보면 요게 음수니까 거기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도기전력이 양수예요. 유도기전력이 양수라는 것은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양의 방향이라는 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양의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양이냐 음이냐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그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면 되죠. 결국에는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t에서 2t 사이는 t 동안에 이만큼 자기장이 변한 거고요. 2t에서 3t 사이는 똑같은 t 동안에 요만큼 자기장이 변한 거예요. 얘가 더 가파르죠. 그리고 얘랑 얘는 기울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도전류를 뭐 I1, 이때 유도전류를 I2, 이때 유도전류를 I3라고 하면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I1보다는 I2가 크고 I2하고 I3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 순간이 뭐 3분의 4t인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순간은 3분의 5t인 순간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3분의 4t인 순간하고 3분의 5t인 순간 중에 자기장이 큰 순간은 언제예요? 5t요. 3분의 5t인 순간이 자기장이 더 크죠? 그러면 3분의 4t인 순간하고 3분의 5t인 순간 중에 언제가 유도전류가 더 크게 흐를까요? 5t요. 아니고 유도전류의 크기는 3t일 때랑 3분의 4t일 때랑 3분의 5t일 때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잖아요. 네,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도전류의 크기는 자기 손속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자기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지 자기장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수학적으로 비슷한 게 F=ma에서 그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였죠. 그러면 합력이 크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니죠. 속도의 변화가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면 합력이 0이에요. 브레이크를 밟든 가속 페달을 밟든 가속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 변화율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 비례하는지 차이점을 여러분 좀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면적만 바뀌는 경우, 자기장은 안 변하는데 면적만 바뀌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바뀌는 코일하고 자석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경우하고 그게 관련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고 그 다음에 약간 번외 이야기로 여기 그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의 첫 페이지에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층 과학실로 오는데 요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 할 거거든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 그 프린트랑 교과서 꼭 들고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